지금 은행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들어온 속보인데요. 다주택자 그리고 임대사업자 분들 있죠. 이분들이 빌려간 총 대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대 은행에서만요 무려 52조가 넘는 엄청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부가 52조에 대한 관행적인 대출 연장을 전면 중단하겠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대출 연장 불가,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기 날짜가 오면은 그 수억 원의 돈을 원금으로 한 번에 다 갚으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닥칠 연쇄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느냐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강력한 발언에 지금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0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올리신 내용이고요.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요?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 이거는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을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강력한 발언을 함과 동시에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를 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방향성이 명확하죠. 제가 이 부분은 작년 중순 이후부터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너무나도 과도하게 고평가된 서울의 고가시장, 이런 데는 좀 워버시키고, 그래서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 그래서 전국이 좀 잘 살 수 있는 이런 나라로 만들겠다. 그리고 너무 부동산은 과도하게 쏠려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처럼 지금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이 더 커지는 이런 환경을 만들겠다. 그럼으로써 일자리도 만들고 큰 포부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우리가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은 굉장히 점점 뭔가 지금 굉장히 강력한 어떤 대책과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52조라고 하는 엄청난 이 돈에 대해서 대출 연장을 지금 안 해줄 수도 있다. 그러면 전과 후가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이자만 내면은 그냥 알아서 연장을 해줬죠. 그런데 대출이 만기가 되는 이 연장 시점에 LTV, 담보물에 대한 대출해주는 비중을 얼마로 하겠다고요? 바로 0%. 왜냐면 다주택자는 대출 안 해주니까. 그래서 대출을 새로 심사를 해서 아예 한도를 0원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를 대출 10억을 끼고 산 다주택자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달이 만약에 만기인데 은행에서 10억을 갚으세요 라고 통보가 온다면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10억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10억을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 않겠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당장 하면은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뭐 1년 내 50%, 2년 내 100% 갚으라는 이런 유예를 해준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대출을 이렇게 받은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 집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빨리 팔아야 되니까 이게 급매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방 부동산 시장까지 죽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은 워낙 안 좋았고 이제 조금씩 힘을 되찾아가고 있는 이런 과정인 거죠. 수도권 규제 지역의 아파트로 타겟을 좁히는, 아마도 핀셋 규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강남 3구 그리고 용산, 그리고 수도권의 핵심 지역, 조정지역이라고 묶인 이 지역들의 다주택자의 물량이 아마 시장에 강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금융권이 아니라 2금융권까지 또 연끌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의 매물까지 만약에 겹친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쓰나미급으로 부동산 시장에 급매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미 지금도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호가가 많게는 뭐 10억 이상 이렇게 떨어진 아파트들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대출을 연장을 안 해주겠다, 이런 것까지 지금 현실화되면은 지금의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폭탄이 아마도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폭탄 돌리기의 끝에 누가 있냐? 바로 세입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집주인이 대출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매물이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대출 만기는 이제 돌아오고 경매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경매로 넘어가면 또 뭐가 문제가 생겨요? 세입자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입자의 전세금이나 이 반전세에 대한 이런 보증금들을 반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주택자, 무주택자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먼저 이
2주택 내가 이상이다.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 만기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RTI를 확인을 하시고 늦기 전에 매물을 아마 빨리 파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주택자 분들, 어떤 분들은 이번이 기회일 수도 있다. 내가 급매물들이 막 쏟아지고 있으니까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내가 무주택자인데 지금 현금이 어느 정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줍줍 타이밍 때 핵심지를 급매물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분들이 진짜 중요한데요. 혹시라도 세입자분들은 전세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등기부등본 무조건 떼야 되는 거죠. 혹시라도 얘가 급매물로 나왔을 때 이제 리스크가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떼보시고 집주인이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고 또 계약도 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근데 이 금융권 대출까지 있다, 이거는 진짜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월세 보증금마저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내가 직접 또 떼서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는 이런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 압박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느끼세요? 다주택자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이 받은 이 대출이 52조 정도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놀랍게도요, 그냥 시중 5대 은행의 대출 금액만 합한 겁니다. 만약에 이 금융권까지 합한다? 그럼요, 대출 금액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완전히 그냥 바닥이 쩍쩍쩍 말라가고 있다 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에게는 파산의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일생일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살아남는지 아십니까?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죠. 변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데, 지금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과거와 달라요. 윤석열 정부 때 부동산 부양하고 이런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과도하게 쏠린 부동산 시장 잡고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큰 기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 자산관리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대출 규제까지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규제들을 연이어서 쏟아내고 있는데, 규제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또 생각은 어떠신지, 또 실제로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런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